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추석 전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집 근처 한식당입니다. 맞습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고 식당 안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몇 팀 있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저뿐이네요. 아마 지금 저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예전엔 저도 이상했어요. 특히 혼자서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나? 왜 굳이 명절에 혼자 식당에 가나? 그런데 제가 명절에 혼자서 밥을 먹으러 오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퇴직하기 전 명절은 전쟁 같았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부터 짐을 싸고 새벽같이 일어나 출발해서 고속도로에서 3시간,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차례 지내고 또 처가 가서 같은 일 반복하고 저녁 되면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명절이니까 가족을 만나야 하고 어른들께 인사드려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척 어른들 만나면 늘 비슷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회사는 어떤지, 승진은 언제 하는지, 애들은 공부 잘하는지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으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회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다시 출근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명절은 잠깐 다녀오는 것이었고 진짜 내 삶은 회사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겐 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었고 맡은 팀이 있었고 해야 할 업무가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맞이한 첫 명절이 기억납니다. 작년 추석이었어요. 저는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내는 그래도 가족들 보러 가야 한다고 했고 저도 내키지 않아도 결국 그러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준비해서 양가 집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친척 어른들을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근황을 물어보시면 요즘 프로젝트가 어떻고 부서 분위기가 어떻고 하며 말할 게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딱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건강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 나니 더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으셔서 그냥 집에서 쉰다고 하니 더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조카들도 예전엔 작은 아빠 부르면서 잘 따랐는데 이번엔 잠깐 인사만 하고 금방 스마트폰만 보더라고요. 억지로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세상은 저랑 너무나도 다르니까 말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다과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의무감으로 온 건가? 아니면 정말 친지들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건가? 솔직히 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명절 때마다 해왔던 일인데 영 불편한 것이 왠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올해는 그냥 집에 있고 싶다고. 당신만 다녀오라고요. 아내가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부담스러웠던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면 뚱하게 있을 걸 아니까 굳이 가자고 설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이번엔 부모님 댁은 건너뛰기로 했어요. 마침 부모님께서 노인회관에서 추석을 맞아 단체 여행을 가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집에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 있는 명절 전날을 보냈습니다. 점심때는 라면을 끓여 먹고 계속해서 영상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배가 고팠어요. 집에서 혼자 또 뭘 해먹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배달 음식을 시키자니 명절 전날이라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으로요. 들어서니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온 팀이 3팀 정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만 데리고 온 가족도 있고 젊은 부부만 온 데도 있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저뿐이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니까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왠지 어색했어요. 메뉴판을 보니까 갈비탕이 18,000원이었습니다. 제일 비싼 메뉴였습니다. 저는 갈비탕을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2만 원 가까운 밥을 먹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자리 하나만 차지하고 있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명절 전날까지
가게 열어놓고 장사하시는데 싼 메뉴 시키기가 좀 그랬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딱히 볼 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는 척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뉴스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하나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갈비가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혼자 먹기엔 너무 푸짐했습니다. 고기를 젓가락으로 뜯으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떼어내려면 손을 좀 써야 할 것 같았는데 왠지 눈치가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까봐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저 혼자 온 사람, 혼자 와서도 참 열심히 먹네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쿨한 척 뜯어낼 수 있는 부분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한창 먹고 있을 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슬쩍 봤더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분이 주인한테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문 여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주인이 아침 11시부터 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인가? 저분도 내일 아침 여기 혼자 오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지 들어올 때 눈치 보고 주눅 든 것에 비하면 훨씬 견딜만 합니다. 공짜로 주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십 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남들 눈 의식해가며 틀 안에 갇혀서 일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면 그런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의도 모르네, 규범도 모르네, 커나가는 자녀들한테 본이 안 되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텐데 태어나서 큰 문제 안 피우고 열심히 살아왔으니 아주 가끔은 삐딱하게 나가봐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솔직히 제가, 아니 우리가 삐딱하게 나가면 또 얼마나 어긋나겠어요.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사랑의 체벌도 불사하시는 선생님 밑에서 자란 우리가 인생의 삐딱선을 타면 뭘 그리 대단하게 타겠어요. 어차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설 게 뻔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전날에 이 작은 자유가 정말 좋습니다. 한평생 가야 하는 길만 가기 위해 애써왔던 제게 잠깐 주는 일탈의 선물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그냥 즐기려고 합니다. 내일 추석날도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알아서 하라니 진짜 알아서 해볼 생각이에요. 이번만이라도 누군가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부디 추석 보름달의 크기만큼 풍성한 행복 누리시고 꼭 자유를 만끽하시며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